어제 오늘 현대 기아차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참 좋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이 운수 장비 업종에 대해서 1,000억 원 가까운 순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 발표가 이렇게 줄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LG화학과 포스코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포스코를 중심으로 철강 업종에 대해서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병칠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포스코 그리고 철강 업종 전반적으로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네, 지난 4분기가 철강 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좀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판매 단가도 좀 안 좋았었고 원가는 상승했었고 결국에는 가공 측면에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도 뭐 같은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전망치들이 계속 하향 조정이 되긴 했는데 현재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별도 매출이 8.3조 원, 영업이익이 한 4,400억 원 정도가 지금 컨센서스 수치인데 아마 하향할 가능성도 좀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철강사들도 비슷한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확실한 지금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일단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산업 구조상 보면 그 전체 글로벌 철강 시장의 캐파가 20억 톤이고 소비는 15억 톤이라는 그런 그 수치를 한번 감안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이제 공급 과잉 시장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그 거시 경기라든지 아니면 산업 내의 수급 변동에 따라서 정말 시컬리컬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산업이들 이런 점을 좀 주목을 해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가격이나 수급의 이제 단기적인 그 시황의 이제 흐름 위로 가는 것과 아래로 가는 거에 그거에 따라서 주가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가 측면에서 봐서는 지적하신 것처럼 특히나 이제 중국의 스팟가 유통 가격이 작년 9월 저점으로 지금까지 한 열형 강판 같으면 140불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얼마 전에도 나왔습니다는 보강이 3월달 추락가 좀 많이 좀 빨리 조기 발표를 했는데 열형 강판 같은 게 200원 인상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내 철강사들도 일부 단가 인상을 좀 진행을 했고 또 트라이를 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단가 인상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철강 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년 4분기 말씀드렸는데 좀 극악하게 안 좋았던 수익 여건들이 조금은 개선될 거다. 그게 특히 이제 실적이나 주가 측면에서 일단은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좀 덧붙여 주시자면은 네. 중국 경기도 상당히 철강 업황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중국과 관련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예,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전 세계 철강 시장의 캐파는 20억 톤이고 소비는 15억 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반이 중국입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제조업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 특히 철강이 이제 중국 쪽에 그 변수나 어떤 정책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중국 내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춘절 이후에 과연 시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커다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 후반 올해 초까지 계속 이제 줄기차게 유통 가격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 춘절 이후에 이제 실효가 받쳐주지 좀 않는다면 가격이 꺾일 우려도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행히 보강이라든지 이제 다른 철강사들도 뒤따르겠습니다. 대형 철강사들의 단가 인상을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일단은 그 전체 유통 시장도 좀 뒷받침을 할 거다고 기대를 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춘절 이후에 가장 대표적인 철강제 가격 지표들 흐름을 한번 주목하시는 게 단기적으로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이제 그 최근에 철강제 가격 올랐던 게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이 됐던 게 철강사 가격이 올랐던 게 또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마찬가지 철강 가격하고 비슷하게 가긴 하겠습니다만은 원료 측면에서 이제 특히 철강사 가격이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것도 한번 가격들의 변동 방향 주목을 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또 이슈가 불거졌던 게 그 보론강, 그러니까 그 철근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수출 환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 국제 시장에서 많이 이제 통상 마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이 약간은 이런 수출 정책에 있어서 환급 정책을 좀 바꿀 거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루머 비슷하게 나돌고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기도 하는데 아마 그좀 명시적으로 이제 그 정부 정책의 이제 방향성이 발표가 될지 여부를 한번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내 철강사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는 3월에 이제 전인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철강을 포함한 모든 제조업체가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 신도시화라든지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그 정책 방향도 어떻게 잡힐지 요거 한번 주목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관련된 얘기는 아니긴 한데 뭐 앞서서 자동차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본의 그 엔화 가치와 관련된 이슈가 철강도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뭐 일본이 대표적으로 이제 철강 수출국인데 절반을 생산해서 절반을 수출합니다. 당연히 엔화 환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철강제 엔화 환율 떨어지는 게 철강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안 좋죠. 그런 측면에서 엔화 환율의 방향성, 그다음에 일본의 최근에 제시된 그 경기 부양 정책 이런 부분에 또 마찬가지 뉴스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철강 업종의 주요 변수가 될 만한 사항 중국과 일본 변수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4분기 실적은 부진하겠지만 앞서서 상반기에는 좀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의견 주시겠어요?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그렇겠습니다. 크게 큰 그림으로 구조적으로 이게 뭐 올라간다든지 이러기를 기대하는 건 어려운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상반기에는 일단 단가 인상 추세를 통해서 수익성이 개선된다라는 거는 일단은 현재 산업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하반기인데 하반기에 최근 철강석 말씀드렸습니다. 단가 올라가면서 하반기 그 대형 고로사들의 이제 투입 원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하반기 수익성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 보호를 던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좀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 아니면 목표 주가를 가져가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 박병칠 연구위원과 함께 철강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